네, 통계청이 지난 8일부터 전국 집집마다 방문하는 가구주택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응답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 국민의 삶에 어떻게 반영될 조사일지 국가 통계를 책임지고 계신 이영일 통계청장 스튜디오에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사실 매년 해서 익숙한데 가구주택 기초조사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행안부에서 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실제 주민등록 곳에 실제 사람이 살고 계신지를 확인하는 과정인데요. 저희가 하는 가구주택 기초조사는 사실은 내년에 있는 인구 총조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걸 위한 사전 준비되는 조사인데요. 네네. 그걸 통해서 저희가 알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은 실제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더라도 살고 계시는 공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 같은 데는 주민등록 없어도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다 저희가 조사를 확인을 해야 내년에 표본을 뽑을 때 누락이 안 되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인구의 국민들을 정확하게 대변할 수 있는 표본의 틀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 이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한 10일 정도 지났는데 전체 한 20일 중에 절반 정도 지났습니다. 근데 현재 조사 응답은 한 73%까지 올라주셔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특징들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 조사 대상에 처음으로 옥탑방과 박은지아도 포함됐다고 들었습니다. 또 어떤 특징들이 더 있을까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원래 이제 옥탑방하고 반지하에 대해서 원래 5년 전에 저희가 표본으로만 일부 조사를 했었는데요. 네네. 워낙 이거의 사회적 중요성이 커지고 하다 보니까 전수조사를 하자라고 해서 이번에 기초조사 할 때 옥탑방과 반지하 싹 다 조사를 하는 걸 한번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예전에 한번 해보니까 아파트의 경우에는 사실상 행정자료가 거의 유사해서 5년이 지나고 30년 이내인 아파트의 경우는 제가 굳이 조사를 하지 않아도 되겠다 해서 그만큼 응답자의 부담도 줄이고 비용도 좀 줄이는 그런 노력을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사각지대까지 아우르는 대대적인 조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 이제 중요한 건 이렇게 이제 열심히 수집한 정보들 이게 이제 어디에 어떻게 쓰이느냐도 궁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옥탑방과 반지하의 경우에는 사실상 전수조사의 개념이기 때문에 읍면동에 있는 숫자까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 자료를 기초지자체까지 다 제공해 드리면 기초지자체에서 반지하에 계신 분들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쓸 때 얼마나 있는지 알아야 조사를 할 수 있고 대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정책을 수립할 때 저희가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사실 인구 조사 결과가 공개가 될 때마다 고령화, 또 지역 소멸, 이렇게 저출생 문제를 우리가 한 번 더 돌아보게 되는데요. 네. 통계청에서도 이렇게 저출생 극복 관련 통계 제공에 큰 노력을 하신다고요? 네네.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매월 출생과 사망에 대한 통계를 발표를 하고요. 1년마다 한 번씩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몇 명인지 그분들의 특성은 어떤 건지를 발표하는 기본 저희가 임무입니다. 네. 하지만 그 외에도 사실은 청년층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의식의 변화나 결혼과 혼인 상태의 변화들을 기획적으로 보도도 하기도 하고요. 네. 하지만 이거를 저희가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종합된 지표가 모여가지고 한눈에 좀 인구와 관련된 흐름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표를 전체를 종합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예. 학계나 전문가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면 출산의 현황, 그리고 이 출산에 미치는 가족관계 어떤 조건과 관련된 어떤 흐름, 그리고 여기에 미치는 정책에 관련된 내용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전체적으로 지표 체계를 종합해서 만들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이걸 만들면서 저희가 느낀 것도 없는 통계가 있구나 이런 통계 만들어보자라고 해가지고요. 학교 출산율 이외에 배우자가 있는 분들의 출산율은 과연 어떤 건지 육아휴직 통계 중에 전국 단위 말고 시도별은 과연 어떤 건지 이런 것도 저희가 추가로 개발해서 더 발표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요즘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영 환경에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이제 정확한 데이터가 중요할 텐데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통계청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사실 저희가 그간에 기업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제 통계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많이 여쭤봅니다. 네네. 저희가 고칠 거를 찾아가는 과정인데요. 그분들 말씀 중에 이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로 해외 진출하고 싶은데 그 진출하고 싶은 국가에 대한 통계를 얻기가 굉장히 기업 단위에서 어렵다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는 각국의 통계청 간에 국제 협력이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나라 통계청이 굉장히 이제 우수한 그 신뢰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제 네트워킹이 잘 돼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통계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데 출발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해외 수요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더니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실제 그 나라 통계청하고 접촉해서 받아서 전달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예를 들면 영어 교육을 전문한 업체에서 네. 아시아 국가에 진출하고 싶은데 그 나라의 취학률은 어떤지, 사교육에 대한 지출은 얼마나 되는지 그게 궁금한데 저희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다행히 구할 수 있어서 전해드렸고요. 최근에 들어보니까 해당 아시아 국가에 진출을 했다고 라고도 아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제가 좀 더 발전시키는 게 우리 기업의 어떤 역동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추가로 더 노력도 많이 할까 합니다. 예. 네. 또 이제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도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3%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체감 물가와는 괴리가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사실 이 소비자 물가 지수는 국제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고요. 조사 대상도 458개 품목을 조사를 해서 저희가 집계를 해서 발표를 해 나가고 있는 통계입니다. 하지만 이 소비자 물가가 이제 국민들이 느끼시기에 좀 차이가 난다라고 느끼는 거는 저희가 볼 때는 아마 개별 소비자가 좀 더 많이 자주 사용하거나 아니면 최근에 많이 오른 거에 대해서 좀 더 느낌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지난달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 1.3%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파악을 해보면은 물가가 10% 이상 오른 게 한 37개 정도가 돼가지고 전체 소비자의 어떤 생계비 지출의 비중으로 보면 3% 정도 해당되는 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감소한 품목이 114개로서요. 전체 한 21%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0에서 2% 되는 게 한 138개로 한 40%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수를 만드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만들지만 아무래도 소비자 느끼는 분들이 그런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소비자들께서 많이 활용하는 거를 또 따로 집계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생활 물가 지수라든지 네. 신선 식품 지수라는 걸 따로 발표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과 좀 더 가까이 가려는 노력도 저희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제 올해도 한 달 반 정도 남았습니다. 벌써 이제 내년 업무 구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내년 통계청의 주요 조사 계획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내년에는 이제 끝자리가 5자로 끝난 해입니다. 그래서 0-5로 끝난 해는 아마 국민들께서 많이 아실 수 있는데 인구주택 총조사가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네네. 저희가 지금 현재 하는 가구주택 기초조사도 결국 내년에 통계조사를 대비한 해입니다. 실질적으로 내년에 많은 가구를 방문해서 저희가 전체는 아니지만 20%를 방문합니다. 표본을 방문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응답자분들의 답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통계조사 항상 그렇듯이 이번 인구주택 총조사도 각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응답을 해주신다면 거기에서 응답해 주신 내용을 기초로 삼아서 국민들의 생활을 좀 더 좋게 만드는 좋은 정책을 만드는 데 이 자료가 쓰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 202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많은 국민들께서 참여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인구주택 총조사는 저희가 시작한 지 100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라고 그런 의미가 말씀을 있네요.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일 통계청장 모시고 함께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